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구 마을이 온다 1일 DJ 호이모입니다. 이제 코로나를 조금씩 벗어나는 시간이라 거리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사람들은 쭈삣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도 가을이라는 계절을 온몸으로 즐기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산책도 하시고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과 행복한 나들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지난주 대구마을센터에서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2022년 대구마을 주간 행사를 열었는데요. 대구 북구 강북 지역에서 대구 지역 공동체들과 5일간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올해 슬로건이 여기는 활력충전소 마을입니다 였는데요. 참으로 소중한 분들과 다양성과 한대 그리고 기쁨으로 연결되는 마을살이를 꿈꾸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윤의 흩어진 꿈을 모아서. 한탄하는 이들 들리나요 이 작은 외침이 귀 기울여 들어줘요. 절망 속에 흘린 눈물이 아름답게 반짝일 때 실수로 밟은 작은 꽃이 아랑곳한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시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와 대구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대구 마을이 온다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녹음 방송으로 월 2회, 둘째, 넷째 주 목요일에 대구 마을센터 유튜브 채널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마을에 사는 누구나 이 방송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를 초대해 마을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사람을 듣고 마을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 달팽씨의 이야기입니다. 달팽씨의 이야기는 매해 2021년 대구 마을 공동체 시상식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마지막 수상팀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10번째 드디어 귀하신 분들을 마지막으로 초대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서구 비산 2, 3동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기성님, 오중섭님, 이숙현님 모셨는데요. 먼저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세 분 소개가 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비산 2, 3동 자치회장 김기석입니다. 네, 저는 비산 2, 3동 주민자치회에서 부회장 역할을 맡고 있는 오중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간사 역할 맡고 있습니다. 이숙현입니다. 네. 세 분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요. 세 분을 만나면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 표정들이 다들 너무 좋으세요. 아마 마을에서 이게 늘 흥겹게 사시는 모습을 담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서구에서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참 귀하신데 먼저 작년에 대구시 마을 공동체상에서 무려 최우수상 수상한 기억나시죠? 이제 네. 1년이 지났는데 네, 공동체 활동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그리고 늘 마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 너무 감사드립니다. 요즘 세 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부터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요즘 김기석 회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그 골목 축제를 제6회를 뭐 별 탈 없이 잘 마치고 지금 가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우리 우 회장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대면으로 5회를 하고 이번에 6회 드디어 대면으로 골목축제에서 단장을 맡아가지고 네. 진행을 하고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평가회까지 마치고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숙경 간사님 어떠신가요? 최근에 저희는 또 거의 3, 4개월 정도 마을의 어린이 그다음 엄마들하고 같이 만들었던 합창단 잘 마무리했고 발표회도 하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그 영상물 만들어서 정리하는 작업까지 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대구 마을주간 개막식을 빛내줬던 그 합창단 맞죠? 맞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어린이단이 참석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 오전에 행사하시는 바람에 네. 저희 어린이들 다 학교 가는 바람에 네. 같이 못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맞아요. 네. 어른이들만 참여해서 예. 합창단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서구 비산이 3동 분들 만날 때마다 이 마을의 오래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알고 싶은데 최근에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도시재생 사업 진행됐었고 지금 옆에 계시는 교육문화 틈이 되었지만 오래된 hinyan공급방처럼 마을공급방도 있었고 저는 더 중요한 게 이 세 분이 다 살아있는 마을의 역사들이 아니신가 생각이 듭니다. 세 분이 어떻게 마을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개인적으로 특별한 계기나 어떤 게 있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순서 없이 먼저 생각나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활동해 오셨나요? 네, 저는 2011년에 자치위원장을 맡으면서 동네의 행복 만들기 사업이라고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2012년부터가 마을에 등장하신. 근데 마을에 사신 지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되셨나요? 나서 자랐죠. 그러신가요? 예. 제가 혹시 몇 학년 몇 반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6학년 7반이고요. 네. 지금은 제일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네. 옛날에는 서중학교 뒤에서 나서
한 서너 살 때 아마 서부시장 옆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을을 한 번도 지금 떠나신 예, 적이 뭐 없이? 마을은 군대 3년은 떠나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다 서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라고 네.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아우, 굉장하신데.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역사라고 한 게 괜히 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오중석 부회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어떻게? 네. 비산 2, 3동에서 생활한 지가 이제 40년이 다 돼가요. 네. 그래서 언젠가는 곧 은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은퇴를 하기 전에 그동안 나를 키워주고 함께 살았던 이 동네에게 뭔가 조그만 힘이 된다면은 봉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자. 그래서 마을 일들을 시작하게 됐는데 자꾸 좀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빨리 손을 놓고 은퇴를 해야 될 텐데. 네.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여담이지만 그 부산의 다른 동네의 마을 활동가들 탐방 갔다 왔는데 버스 타고 가면서 저희 이제 마을 활동가 한 50대에서 뭐 이런 분들이 마을 활동 너무 오래 한가요?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갔는데 본인이 마을 활동 시작을 62세에 하셨다고. 지금 내 몇 살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해가지고 저희들 기 팍 죽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오중석 부회장님 할 일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숙현 쌤 아마 비산 2, 3동 인연이 많으시죠? 네. 어떻게 활동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들어간 게 93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그 함께 들어갔던 팀들이 청년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을에서 같이 어떤 활동들을 좀 해보자, 주민들과 뭔가 활동을 좀 해보자라는 그때는 굉장히 좀 서툰 생각이었는데 어쨌든 그때부터 시작해서 마을에서 이제 방과후 공부방 쭉 진행을 하고 마을의 활동들을 또 주민들과 같이 하게 된 또 특별한 계기는 저희 이제 축제를 같이 준비하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같이 기획도 하고 그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그 세 분이 진짜 마을에 살아있는 역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은 진짜 시간이 짧아서 이 한 분 한 분 모시고 다 얘기를 들어야 되는 시간인데 다음에 또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하고요. 지난해 저희 대구 마을 공동체상 시상을 하셨잖아요. 최우수 부분에 우리 대구 비산 2, 3동 주민자치 활동으로 수상을 하셨는데 대구에서는 주민자치의 시범동으로 2019년부터 현재 6개 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주민자치가 어떤 곳이야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주민자치에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비산 2, 3동이 2019년부터 사실은 시작하면서 저희도 주민자치회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공부하고 이런 거였구나라고. 그래서 저희도 아직 경험도 짧고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그동안 활발하지도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마을에서 작지만은 역할들을 하면서 느낀 거는 뭐 대단하게 엄청난 사업을 하는 거다라는 느낌보다는 어쨌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해서 마을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같이 모으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마을 살이를 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같이 모아내고 정보를 그걸 교류하고 또 마을 살이에 필요한 역할들을 같이 좀 행정하고 연계시키기도 하고 소통의 역할들을 하는 그런 창구의 역할들을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주민자치가 본격화되기 전에 비산 2, 3동은 좀 유명한 곳이었잖아요. 아까 회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다양한 주민 참여형 사업이 이미 굉장히 많이 펼쳐졌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행복한 날매골 만들기 사업, 마을에 있는 그 사람의 역사들을 담는 우리 희년 공부방하고 햇빛 따라 도서관에 했던 날매 유사 프로젝트도 기억나고 우리 마을 교육 나눔 사업 지금 하고 있고 우리가 그 주민자치 시작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단이 제일 먼저 그 비산 2, 3동에서 시작되었던 것도 기억나고 지금 현재 달성토성마을 골목정원 유명하죠. 달성토성마을 골목축제뿐만 아니라 골목정원도 유명하죠. 또 토성마을에 방송국도 생겨서 제가 숨이 다 찹니다. 이 많은 활동들
꾸려가시고 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주민총회도 한번 가셨잖아요. 골목에서 이루어진 너무 진짜 감격스러웠거든요. 이 골목에서 총회가 열리다니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이 마을에 어떤 기여와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자랑 좀 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행복 만들기 사업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초기 단계에 시작되면서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이 있었어요. 네. 그 처음에 모이면은 싸우고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해를 거듭하면서 의견이 수렴되고 거기서 아마 동네 발전을 위한 욕구가 잘 싹트게 시작한 것 같아요. 첫 단추가 잘 끼어지면서 그 활동이 활발해지지 않았나. 동네가 옛날에는 정말 그 달성공원 뒷길이 사람도 못 다니는 우범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한 해에 불이 몇 번씩 날 정도로 아주 우범 지역이 있고 그랬는데 그게 깨끗해지는 걸 보면서 주민들이 의욕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 그 마을이 뭔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조금씩 좀 자신감이나 또 서로 신뢰감이 조금 높아지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우리 부회장님 어떠신가요? 회장님과 비슷한 의견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가 옛날에는 정말로 빈약했어요. 열악하고 환경도 그런 상황에서 행복한 날맥골 사업이라든지 골목정을이라는 것을 하면서 성취욕을 느끼고 우리도 하니까 뭔가 되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전국의 사람들이 막 구경하러 온다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의욕과 자존감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제는 협조가 잘 되고 우리 주민 자체에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간사님 맡아서 지금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자랑 한번 해주세요. 대놓고 자랑하라니까 또. 자랑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역할들도 많았고 또 활발한 활동의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주민 참여가 활발한 이유를 물으시니까 딴 거보다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좀 실현해내고 또 그것이 완성되는 것들을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그 마을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가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어쨌든 저소득층 비율도 높고 해서 마을의 그동안의 주요 사업들이 어르신 또 어려운 이웃 이렇게 포인트가 같다라면 인구수가 적은 어린이에 대한 주목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동네였었고 그런데도 어쨌든 어린이들은 동네에서 자라고 있고 이들이 놀 만한 놀이터도 필요했고 오랫동안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했었는데 예산도 많이 들고 이걸 누가 주도해서 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막연한 그냥 수건 사업 정도로만 갖고 있다가 주민자치회의 활동 속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실제로 그것이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을 함께 겪고 하면서 이 마을에서 또 이런 활동들이 내가 원해서 또 힘을 쏟고 또 힘을 모으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또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경험을 갖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마을 활동을 좀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에게 또 다른 과제들이 생기고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과정들을 주민 모두가 또 각각이 함께 한다라면 더 많은 참여와 더 활발한 활동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방금 어린이 놀이터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서구 비산의 삼동이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인데 주민자치회 안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분과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때 놀이터 사업 네네. 아이디어 내고 해놓으신 네. 거죠. 어떻게 보면 동네에 진짜 아이가 더 새로운 사람들이 살러 들어와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이 마을이 계속 이제 뭔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들을 주민자치회 분과 안에 좀 담으셔서 그런 사업들을 해내시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이거는 전국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일이다. 저도 많이 자랑하러 다니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활동해 오시고 계시지만 이 주민자치에 본격화하는 시기 2019년 뭐 시작했는데 지난 3년이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너무 주민자치 활동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당황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이 어려움 극복해 갔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각자 특별하게 이 주민자치에 한 3년 지나오면서의 기억에 남는 순간 어떤 에피소드 우리 코로나 시기에 비산 2, 3동 주민자치에 이런 일도 있었다. 소개해 주신다면요. 그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비대면으로 회의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했어요. 네. 예, 그걸 어떻게 가능했죠? 그 회장들 모임에 가서 우리는 비대면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다는 그 자부심이랄까, 네. 그 어색함, 그 정말 그런 걸 느끼고 좀 흐뭇했거든요. 네, 어떻게 가능했죠? 예, 그 우리 간사가 네. 좀 많이 도움을 주신 것 같고 네. 생각보다는 우리 동네에 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별 탈 없이 지금은 아주 익숙하게 다른 동네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비대면 회의 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줌으로 할 때 참 연결을 잘 못 하셔가지고 참 답답하고 막 이렇게 시행착오도 좀 있었지만은 뭐 몇 번 하고 나니까 다 익숙하게 잘 되고 있었어요. 이제 대면 한 지가 몇 달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우리 자치 회원이지만은 네. 얼굴을 잘 모르는 맞아요. 줌으로 만났는데다가 또 마스크까지 끼고 네. 만나니까 몇 명 안 되는 자치 회원인데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옛날 같으면 마치고 식사라도 한잔 하면 네, 술도 맞아요. 한잔 하고 이러면 이렇게 가까워질 맞아요. 수 있었는데 식사 못하지 줌으로 하지 마스크 꼈지 이니 좀 안타까운 게 생각이 나네요. 네, 맞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 마스크만 쓰고 봐가지고 마스크 오히려 쓰고 눈매 보고 사람 많은데 벗고 다니면 못 알아봐요. 누구였지 이러면서 오히려 못 알아본다고 그러니까요.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간사님 어떠세요? 뭐 줌 얘기하시니까 떠오른 거는 하나. 그 줌은 화면도 연결하고 이게 마이크도 연결이 네, 돼야 소리도, 되는데 네. 얼굴은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온다고 계속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종이에 써서 화면에 이렇게 보여서 네. 마이크를 켜세요. 글자를 쓰고 왼쪽 밑에 버튼을 누르세요. 이거를 화면에 대고 있었던 이런 것들도 네. 기억나고 초기에 사실 코로나가 우리 대구에서 좀 본격화 됐었잖아요. 2020년 2월 18일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해 봄 저희는 마을에서 축제도 취소가 됐고 대구가 거의 뭐 유령 도시 같은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그때 저희 동네에 튤립을 보내주신 마을이 있었어요. 네, 신안에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 동네는 봄에 꽃도 심고 축제도 맞아요. 하고 해야 되는데 되게 우울한 그런 시기에 저희가 그때 마을센터 네, 통해서 맞습니다. 그 튤립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어쨌든 그날 하루만이라도 낮에 다 같이 모여서 정원에 꽃 튤립 심고 이러면서 얼굴 보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줌 회의 정도까지만 자랑하셨는데 사실 그게 좀 또 그게 기본이 되어가지고 그 달성마을 축제도 사실 줌으로 하지 않으셨나요? 네. 2005회 때는 네. 비대면으로 축제를 했었죠. 그걸 어떻게 다 준비를 하시는지 저도 신기했어요. 미리 다 콘텐츠를 제작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미리 제작도 하고 네. 이제 그 바탕에 그 전에 이제 줌으로 통해 가지고 회의를 계속하다 보니까 그런 비대면 하는 것들이 주민들 사이에 좀 익숙해졌었고 네. 그다음에 그 전해에 축제를 못했기 때문에 네. 2년 연속 축제를 못하게 되면은 뭔가 연속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비대면으로도 하자. 그래서 미리 콘텐츠 제작하고 일부는 그날 당일 하기도 하고 실시간으로도 하고 참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구독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구독이 높은 숫자가 저희 마을 센터랑 경쟁해야 되는 구독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네. 잠시 노래 한 곡 나누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을이 온다에 처음 나오셨는데 세 분이 듣고 싶은 신청곡 가을에 어울리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김상인 님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듣고 나누겠습니다. 코스모스
초조하여라 단풍 같은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어나 코스모스 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길어진 한숨이 이슬에 맺혀서 찬바람 미워서 꽃 속에 숨어나 코스모스 한들 비어있는 길 향기로운 가을길 걸어갑니다. 걸어갑니다. 잘 듣고 왔습니다. 얼마 전 끝난 마을 주간 행사가 저희도 있었는데 아마 주민자치 부문 얘기하다가 이제 그 제주도에 계시는 신용인 법학대학원 교수님이 주민자치가 발전을 하려면 좀 이런 좀 제안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가 제주도에서 줌으로 이것도 연결해서 토론을 들었었는데 오래된 이 주민자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결국 마을의 주민자치회가 공동의 것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이 공동의 것을 잘 배분하는 것을 권한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회가 읍면동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어떤 지방정부 재원을 출연한다든지 기부금 등을 통해서 마을 기금도 마련해서 조성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된다. 이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주민자치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제안도 해주셨는데 사실 아직 대구가 우리 주민자치 시범동 사업 시작한 지 이제 4년차 세종시나 울산시처럼 주민세 교부금을 지금 내려보내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아마 시범사업 4년 동안 굉장히 소액으로 지금 많은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좀 눈물겹습니다. 이런 진짜 많은 분들이 애쓰면서 만들어가고 있으시는데 아마 4년 동안 그 활동을 하시면서의 제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또 어떤 자치 역량으로 좀 더 우리에게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바람을 좀 전해주신다면 어떤 게 좀 더 필요할까요? 네, 뭐 앞에서 언급하셨는데 자치법이라든가 교부금 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행정적으로도 지금 6개 동만 시범동으로 가고 있는 게 벌써 몇 년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빨리 다른 동이 따라와서 분위기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겨우 삭 트고 있는 그 삭을 지금 그냥 주저앉혀버리는 경우가 생길까. 너무 이렇게 오래 가다가 보면은 삭 트고 있는 그 기운마저 지금 무너질 것 같아서 네. 안타깝거든요. 대구시에서도 많이 빨리 그 대책을 세워서 자치 쪽으로 갈 수 있도록 빨리 뭐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굳이 뭐 한두 개 언급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네. 제가 하나 지적하기는 그렇고 너무 좀 시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유 좋은 또 바람을 또 담아서 얘기해 주셨네요. 우리 오중석 부회장님 혹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은 분명히 맞는 듯한데 네. 이것을 선출직 공무원들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자기들의 아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자기들은 뭐 선거하는데 도움도 조금 일부분 줬을 것이고 이런 제도를 없애고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완전히 새로 만든 새로운 조직이 만들어나는 거를
기성세대들은 좀 싫어하겠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주민자치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지원되는 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고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 시범동을 만든 지가 언제인데 뭐 1년에 적어도 몇 개씩이라도 좀 늘려가면 좋을 텐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예산 뒷받침 마찬가지 오히려 줄어들더라고요. 네. 초창기보다 예산은 500만 원 줄어들었죠. 늘어나지 못하고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예산도 있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점점 줄어들고 관심도 없어지니까 이 좀 걱정이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주민자치위원으로 이제 선발된 사람들 그분들도 뭐 동네 일을 나름대로 해보려고 없는 시간 내가 6시간 교육도 받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전체 회의하면 나오고 또 분과회의 나오고 네. 분과회 사업 있으면 사업 위해서 또 나오고 막 3번, 4번씩 이렇게 회의를 참석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보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자긍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뭐 어떤 뭐라도 그게 네. 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시간만 계속 뺏고 회의만 나오라 그러고 희생만 강요하고 뭐 보람을 바라고 동네 일을 하는 건 아니겠으나 그래도 하는 만큼 어떤 자긍심이라도 느낄 수 해주면 좋겠는데 그런 뒷받침들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조금 우리가 되게 걱정이 됩니다. 네.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바램과 함께 또 걱정까지 담아주셨어요. 우리 이수경 간사님 아마 실무적으로 또 회장님, 부회장님 또 여러 위원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또 느끼시는 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네. 회의체가 어쩔 수 없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다 참석하는 데 대한 부담은 또 있기도 하고 6개 시범동이 각 구에 지금 하나씩 맞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저희가 시작할 때는 서구 최초로 주민자치회를 시작한 동네다라는 자부심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생겨야 되는데 생기지 않아요. 그걸 네. 지금까지 하고 있고 서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주민자치회 활동으로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주민자치회가 뭔지도 모르는 바로 건너편 동네는 그게 뭐야라고 묻는 것처럼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느리려면은 한 구 단위로 뭐 이렇게 몇 개 동을 쭉 해서 그 구 안에서 요렇게 연결망들을 가지고 좀 으쌰으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준다거나 네. 좀 그런 제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게 하나하나 다 구마다 흩어놓는 방식이 아니고 네. 좀 모아놓고 시너지가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마을 사업이라는 게 동행정을 경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마을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 사실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비산 2, 3동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 사는 주민들은 비산 1동하고도 연결돼 있고 원대동으로도 연결되고 6동, 4동으로 다 연결되는 이런 망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바운더리에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또 지역사업으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받침들을 좀 고민해주면 좋겠다. 네.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그 이수경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예를 들면 서구를 그 주민자치의 시범구로 아예 정해서 뭐 주민세 교부금 이런 것들도 좀 과감하게 해보고 저도 최근에 이제 울산시 북구 갔다 왔는데 주민세 그 주민자치에 막 전환한 동도 주민세를 이제 특별 교부금으로 내리기 시작하니까 한 동에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가 매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에서 참 이렇게 뭔가 해볼만 하겠다. 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건지 같이 결정도 해보고 그러면 거기 안에 이제 아까 부회장님이 의견 주신 대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애써 쓰는데 좀 어떤 그런 회의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책정하면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교부금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맞죠. 근데 네.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네요. 네. 뭐 저희들도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많이 늘어나서 뭐 지금 또 정부가 나름 주민자치회는 또 의지를 가지고 법제화하겠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의지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부산에서 열리는 주민자치 박람회가 또 그런 거를 확인하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마을 일이라는 게 끝나지도 않고 다시 또 새로운 일 준비해야 되고 뭐 서너 가지 일이 한꺼번에 굴러가기도 하고 또 예상치 않은 일이 또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방금 마을이 또 연결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근데 이 마을 일이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도 같아서 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좀 자산이고 중요한 또 리더십을 지금 세 분이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민자치활동, 마을일 하시면서
마을 이거 좀 잘 되려면 나는 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다. 선배격으로 이런 거 좀 소중히 여겨라. 이것만큼은 좀 잃지 말고 우리만의 좀 노하우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거 있으시면 한 분씩 한번. 주민들이 동네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계획을 해서 하나씩 이루어질 적에 사랑도 생길 거고 성취감도 생길 거 아닙니까? 애양심도 생길 거고. 네. 그런 부분이 동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저는 굉장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마음. 맞네요, 진짜. 우리 부회장님 어떠신가요?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네. 배려, 봉사 네. 이런 단어들이 좀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는 주민 참여 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이 제도를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은 거기에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큰 역할을 해줄 것 같고 주민 참여 예산이 제야에 묻혀 있는 동네의 고수들을 끌어내주는 중요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예산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나도 이런 보람도 느낄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면은 나중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민자치 시범동을 하고 있진 않는 동에서도 지금 읍명동 그 참여예산제 그렇죠. 지역회의를 좀 잘 활용하라. 그런 팁을 주셨네요. 우리 간사님. 네, 앞에 뭐 두 분 말씀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하면서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속도감 있게는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마을을 사랑하고 마을 일을 열심히 하려는 주민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인데 참 소중한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이 그 이전에는 행정에서 다 이렇게 좀 세팅해놓고 와서 뭔가 작은 역할들 하나 하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부회장님 얘기하신 예를 들면 주민 참여 예산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 때 다 해놓은 거에 들어오는 역할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인이 다 세팅하고 필요한 자원들을 모으기도 하고 실천 과정들을 다 설계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또 그런 걸 한번 해봤을 때 다음에 또 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면은 스스로 좀 해내는 역량들이 점점 생기는 것 같고 저희 이제 분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 모여서 회의하고 기획도 같이 하고 그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인지를 다 체크해서 준비물을 사러 가는 것까지 지금 다 해내고 계시거든요. 결과 보고서나 혹은 이 영수증 처리 이런 것까지 그전에는 행정이 다 해주던 건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은 당연히 스스로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주민들의 역량을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 그렇게 해갔을 때 앞으로 주민자치회든 주민이 참여하는 모든 마을 활동들이 진짜 주민을 중심으로 두는 게 아닌가. 사실 행정 공무원들은 왔다가 길면은 2년 만에 또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마을의 주인은 우리야라는 생각들을 저희 동네 주민들은 이제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천천히 느리지만은 좀 채워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덧붙여서 속도감이라는 얘기를 참 잘 해주셨는데 주민들이 전문가 아닌 주민들이 행정 업무를 보고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의 시간이 필요한데 너무 속도감을 요구해요. 조금만 기다려주고 역량이 좀 크도록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는데 시간을 정해놔 놓고 언제까지 뭘 하고 막 이렇게 자기들 시간표에 의해서 막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 조금 열의를 가지고 말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이거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좀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일단 방향은 맞으니까
방향은 맞으니까 속도감을 조금만 줄이가 기다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말씀 들으니까 아마 비산 2, 3동이 그런 그 좀 가치들, 아름다운 마음, 배려와 소통, 또 조금 느리지만 우리가 좀 준비해서 재미나게 한번 만들어보는 이런 일들을 해보시니까 오늘 뭐 과정에서 꼭 안 듣고 갈 수 없는 얘기가 아까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노하우가 쌓여서 원래 3년 만에 축제 했잖아요. 어땠어요? 저도 현장이 막 생생한데 이번에 3년 만에 넣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원래 그 축제가 우리는 봄에 하거든요. 네. 골목 축제는 꽃이 맞아요. 좋은데 가을에 하면은 꽃이 어떨까 많이 염려도 있었고 작년에는 비대면으로 했고 또 쉬었다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염려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그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주민들이 많이 기부금도 많이 내주셔가지고 올해는 상품도 아주 푸짐하게 잘 했었거든요. 정말 주민들이 난 기부금을 그렇게 많이 주시리라 생각도 안 했었고 네. 정말 주민들에게 너무 고맙죠. 네. 이제는 동네 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선뜻 그 좋은 마음으로 그 기부금을 그래 뭐 십시일반이지만은 여러분이 그렇게 내주실 수 있다는 그게 동네의 발전에 대한 뭐 관심이랄까 부분이 전에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축제 자체도 많이 즐기는 그런 분위기로 갔었습니다. 어쨌든 마을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좀 더 많이 모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게 있는데 어땠었어요? 부회장님 이번 마을 축제 3년 만에 계셨는데. 우리 골목 축제가 주민 주도로 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실상은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주민들이 하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은 관에서 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왜 우리 축제를 주민 주도로 하는 뭐 성공 사례로 꼽을까라고 고민해 보니 다른 동네는 우리만큼도 주민 주도가 안 되니까 그나마 우리가 좀 높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축제는요. 그동안에는 주민 주도였지만은 사실은 기획단이라는 곳에서 수차례 한 2달 전부터 여러 차례 기획 회의를 해서 이런 아이템을 각 국민단체나 분과에 주면은 그 분과나 국민단체는 그거를 실행하는 단계였었는데 올해는 아예 기획 단계부터 별을 밝히다든 기획 프로그램만 기획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국민단체나 분과로 계획부터 일임을 해줘 버렸어요. 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로 주민 주도의 축제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하는 걸 이번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오히려 주민주도 기획이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으로도 만들어졌군요. 어떠셨어요, 우리 간사님 이번 축제? 네. 가을 요번에 축제하고 내년에 저희는 4월에 또 축제를 맞네요. 네,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징검다리 축제니까 좀 소박하게 하자 했는데 생각보다 또 품이 커졌어요. 하다 보니. 네네. 그리고 이제 회장님 말씀처럼 그 후원하신 분들도 많아서 예년의 축제보다 더 풍성하게 또 하게 됐는데 이번 축제 하면서 대단히 좀 재밌는 프로그램이 하나 만들어졌죠. 주민 노래자랑. 네. 네네. 이거 저희 분과에서 기획을 해가지고 다 준비하신 건데 저희 중앙무대 그 객석이 한 300~400석 이렇게 깔려 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보다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객석이 꽉 찼었어요. 네. 마당이 다 차서 원래 노래자랑 없던 거였나요? 예, 저희가 주민 노래자랑을 이렇게 성대하게 한 거는 옛날에 뭐 주민 노래자랑만 기획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축제 안에 이렇게 해본 거는 이 분과에서 제안해서 사회도 마을 주민이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진짜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프로그램으로 발굴이 된 거죠. 네. 조만간에 그 다음 해는 예선전을 치러야 되는 저희 맞습니다. 언어 마을에서 저희 안심 마을에서 그 마을 노래자랑 대회 할 때 예선전을 동네 가요방에서 했거든요. 한 분 한 분씩 와가지고 띵동댕 들고 예선전을 가요방에서 해도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러는 것도 한번 나중에 참여자가 많으면 예선전 재밌습니다. 생각해도 좋은 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산 2, 3동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얘기
세 분의 소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주민자치 이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마을 또 이랬으면 좋겠다. 10년 뒤 우리 마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회장님 어떠세요? 네, 우리 동은 처음에 소개할 때 비산 2, 3동이라고 그러죠. 2동과 3동이 합쳐진 동네입니다. 행정동으로 합친 지가 벌써 20년, 30년 가까이 되죠. 그런데도 뭔가가 아직 안에 골이 있고 거기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행복만들기 사업하고 백년 사업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도 있고 축제가 또 행복만들기 사업에서 기준으로 돼갖고 왔기 때문에 달성공원 주변에 5개 통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사이 동네를 5개 통을 벗어나서 많이 넓히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축제 자체가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3동각 축제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2동에서는 뭔가 너동네라는 그런 하나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네. 앞으로 10년, 5년 후에는 2동, 3동이 정말 하나가 되고 축제도 하나로 뭉치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를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하고 주민들이 했지만 이번에는 분과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서 네. 아주 그게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아까 네. 노래자랑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골목축제가 그야말로 주민자치회 행사로 기획되고 분과에서 기획하는 그런 많이 이번에는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동네가 2동, 3동이 한 해가 되고 골목 2, 3동 전체 축제가 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전에 잠깐 악성민원 이야기했었는데 정말 우리 축제가 작은 돈으로 시작하다가 하면은 재능 기부도 있고 실질적으로 자기 희생 시간과 금전적인 희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거기서 무슨 돈을 우리가 고주머니 넣는 양 아주 막 올리고 뭐 당근 마켓도 좋고 뭐 여러 군데 막 제기를 합니다. 지금도 경찰서에 또 뭐 이렇게 민원이 그게 제기가 돼가 있어 갖고 저한테 또 와가 있는데 참 저는 황당하거든요. 네. 제가 그 사람을 누군지도 모르고 아직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인데 그렇게 제기하는 거 보면 참 앞에서 나서서 하는 사람 보면 정말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없어지고 동네가 하나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회장님 마음 또 들으니까 생생하네요. 우리 부회장님. 10년 후에요. 네. 10년 뒤에 마을에 계실 거잖아요. 그때까지요? 그럼요. 조금 주민자치위원들의 평균 연령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마을의 자원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내기가 쉽지 않은데 맨날 그 얼굴인 거예요. 근데 아까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조차도 주민자치회 활동에 어떤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보람이나 자존감을 못 느끼니까 중간에 자꾸 탈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젊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안 오니까 옛날에 사람들만 있다 보니까 평균 연령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평균 연령이 10년 후에는 한 10년쯤 지금보다 한 10년쯤 젊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젊어지는 주민자치회 네. 바람을 담아주세요. 우리 간사님. 네, 말만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네. 저기 하나 더 붙여서 네.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가 사용하는 전용 공간이 없습니다. 마을에. 네, 맞아요. 네, 마을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없는데 뭐 사무실 정도가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쓰는 주민자치회 건물 하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 분과방 이렇게 드리고 각 분과원은 한 1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분과원으로 참여하면서 좀 북적이는 네. 그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렇게 실현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놀이터도 만들었는데. 네.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간 얘기하니까 제가 마을센터가 10년 동안 또 주민자치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꿈을 만드는데 함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서 또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마을은 서로 환대하고 연대의 손을 맞잡은 곳, 또 지금 여기는 마을 활력 충전소입니다. 아마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오늘 주민자치 이야기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분 귀한 시간 오셔서 주민자치회의 생생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가을 마스크 속에 낯설어져 버린 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다시 불러주고 마을 안에서 따스한 이웃들과 눈 마주치고 웃는 시간이 많아지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우리가 꿈꾸는 마을살이는 먼 미래가 아니라 함께 어울리고 삶으로 연결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을살이는 다양한 관계에서 오는 부딪힘, 즉흥적인 결정과 결과에서 오는 새로움과 놀라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을은 다양함을 위해 늘 열린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고 지금 여기 나의 것이 아닌 다르고 낯선 모든 것,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앉을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노래입니다. 간디 교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꿈꾸지 않으면 들으시면서 10월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분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시간을 마음껏 가지시기 빕니다. 호우 이모도 그만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